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3월 25일 금요일 새벽 5시 20분입니다. 어제 조금 하락했었죠? 국내 증시 보면 우리 투자하는 종목들 미국의 하락폭보다 그래도 방어를 잘했습니다. 조금씩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특히 반도체주들 폭등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다우 1.02% 상승해서 34,707. 나스닥 다시 14,000원대, 14,000대 넘었습니다. 1.93% 상승, 14,191. S&P 500은 1.44% 상승했어요. 다시 4,500 넘었습니다. 4,520.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13%. 제가 새벽 4시 반쯤에 봤을 때 5%가 안 됐었는데 마감을 5% 넘게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3,532. 25%나 떨어졌어요. 이번 몇 달 동안. 25%.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나스닥이 22%. 기억들 아시죠? S&P 500은 13%. 13, 22, 25% 이렇게 떨어졌는데 8거래일 만에 16%나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거래일 동안에 16%. 그런데 똑같이 8거래일 동안에 엔비디아 테슬라는 똑같이 32% 상승했어요. 8거래일 만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골이 깊게 떨어지면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주식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에 하나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 살 수 있는 찬스였어요. DRIV 글로벌 자율주행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2%대 2.23% 상승하고 LIT 글로벌 리튬도 1.9% 상승, 또 SPY QQQ 1.5%, 2.2%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모두 상승들을 했어요. 빅테크주들도 애플이 2.27% 요즘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174달러예요. 모두들 상승했어요. 또 전기차주 보면 테슬라 드디어 다시 1000슬라 넘었습니다. 오늘 1.48% 상승해서 1013달러. 또 미국의 리비안도 6% 상승하고 중국의 리오토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 성장주들 많이들 상승했는데 반대로 중국 기술주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알리바바 1.78% 하락하고 바이두도 2.77% 하락했습니다. 반도체주들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폭등을 했으니 모든 종목들이 특히 엔비디아 10% 가까이 폭등을 했죠. 9.82% 상승해서 281달러.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850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회사가 딱 하나 있죠. 삼성전자. 416조. 400조 조금 넘어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월등히 1등이에요. 마침 우리나라에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처음에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놓일 수 있는 안정적인,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 부자를 도와주려고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하는 거 절대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딘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투자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16조. 엔비디아는 850조. 세계적인 삼성전자가 이러한 회사가 두 개가 있어야 엔비디아 하나예요. 테슬라 1200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배예요. 애플 세계 1등이죠. 3400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종목만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 전체 시장 다 사잖아요. 삼성전자의 8배예요. 이렇게 규모가 국내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지만 삼성전자 빼면 다들 우리 코스피 상위 종목들 보면 시가총액이 다 그냥 몇십조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인텔도 7% 가까이 상승했어요. AMD도 6% 가까이, 또 마벨 테크놀로지 7%, 다들 크게들 상승했어요. 지금 가장 문제는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러시아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그거에 따라서 변수가 가장 큽니다. 그동안은 연초에 금리 인상 문제 때문에 주로 하락을 했었어요. 인플레와 금리. 그런데 2월 하순부터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전쟁 문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문제인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나라 세상에 많아요. 중동에도 그동안 계속 있었죠. 아프리카도 있었고 또 작년 2월에 군부 쿠데타 일으켰죠. 미얀마 기억들 아시죠? 뉴스에도 보셨을 거예요. 시민들을 아주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거 뉴스에 다 나왔었거든요. 민간인들이 지금 2,000명 가까이 희생됐어요. 또 수십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어요. 미얀마도. 당장 인구의 3분의 1이 식량, 의약품 이런 거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태예요. 근데 미얀마가 그렇다고 증시가 흔들립니까? 또 아프가니스탄. 작년 여름에 미국이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요. 지금 수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또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예요. 한 2년 전부터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중동의 예멘도 마찬가지예요. 무장반군이 정부에 반기를 들면서 내전이 일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공격까지 했잖아요. 정유기간 쪽에. 벌써 8년이 넘게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주가에 크게 반영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처음이죠.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처음이니까 미국과 강대국 러시아 아닙니까? 또 그 다음 또 중국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터뜨린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아주 큰 이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될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이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다시 또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또 국제 유가 어제 국제 유가가 올랐다고 5% 이상 올랐거든요. 어제.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어요. 근데 다시 오늘은 유가가 2.5% 정도 하락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연방준비제도 페드 공격적 긴축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주시하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주가 이렇게 많이 오른 중에 하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나오고 있죠. 5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또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 주요 지수들이 모두 이렇게 급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노동시장 개선이 미국 경제가 튼튼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히면서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52년 최저치 기록이에요. 그만큼 미국의 경기 상황이 좋다는 뜻입니다.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뚝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견질한 미국 경제 실적, 미국 뉴욕 증시의 양면적 성격이에요. 경기가 좋다는 것은 그 자체로 뉴욕 증시의 상승 요인이에요. 근데 연준, FOMC의 금리 인상폭이 대신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또 있는 거예요. 미국 노동부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7천 건 나왔다고 집계를 했습니다. 전주보다 2만 8천 건 감소했습니다. 이번 청구 건수는 1969년 9월 이후 5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2년 전 코로나 사태 때 지금 18만 7천 명이었죠. 50년 만에 최저 18만 7천 명. 2년 전 코로나 사태 때는 700만 명 가까이 갔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러니 난리가 났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각종 실업급여 이 지급 덕분에 재정적 여유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실업자가 이제 저축 고갈 다 썼어요. 또 물가 상승에 직면을 하게 되니까 다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기업들도 신규 인력 채용 아주 어려운 상태예요. 지금 미국은 사람 구하기가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직원들의 해고를 많이들 꺼리고 있어요. 또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전날보다 2.3% 정도 하락을 했어요. 11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비롯한 주요국의 정상회의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G7이라고 그러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선진국의 이 선진국들 G7이에요. 거기에 우리도 초청도 돼 갔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에 들어갔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 들어가고 싶어. 서방 제재 이 압박 속에 주가는 상승했어요. 또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또 나토는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유럽 동맹국 동부 지역에 대한 병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나토 정상들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중국에 대해서도 러시아 지원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블랙록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죠. 거기에 레리 핑크 회장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예요. 블랙록이. 그 다음에 2등은 뱅가드 아닙니까? VOO 나오는데 세계 지도자들이 추가적인 경제적 압박에 집중하면서 러시아의 글로벌 경제 및 정치적 고립이 지난 동안 우리가 경험한 30년의 세계화에 거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블랙록 회장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소환에서 이렇게 말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도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오늘 유럽은 별로 상승 못했거든요. 조금씩 하락했어요. 미국 주식, 세계 1등 주식 여기 시장만큼 급반등을 다시 바닥을 치고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제일 먼저 상승하는 곳이에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투명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들 이 지수들 엄청나게 폭등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러시아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나 일단 그것을 배제하고 바닥을 치고 지금 많이들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